원자 모형에서 보게 되면은 중심에 누가 있냐면 원자핵이 있어요. 근데 이 원자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누가 있냐면 전자라고 있는데 이 전자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한하게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 중심에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가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위치가 있대요. 여기에만 전자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만 전자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만 전자가 있거나 여기에만 전자가 있거나 여기에만 이렇게 있지. 여기 사이에는 전자가 여기에는 존재하지 못해. 요 사이에는. 그리고 어디에만 지금 내가 선을 그린 곳에만 전자가 위치하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딱 봤더니 이 보호라는 사람은 얘가 양파 껍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얘를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전자가 있는 껍질, 그래서 전자 껍질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걸 나중에 가서 이런 껍질을 같은 뜻인데 어휘가 다른 거예요. 어휘를 주양자수라고 했어요. 주양자수, 전자껍질, 고유명사니까 어쩔 수 없어. 칠판, 분필. 왜 분필이에요? 라고 묻는 사람 없지 않니? 분필이라고 하잖아. 왜요? 라고 말하면 그치. 이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약속한 거죠. 이걸 분필이라고 하기로 하자. 저는 이거를 샤프라고 할 건데 마음대로 살아 그냥. 영어 단어 내가 항상 영어 단어 외울 때마다 느껴요. 왜 이 단어는 이 뜻이냐는 거지. 한문은 상형 문자잖아. 어떤 인과관계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뭔가 좀 와닿는데 영어는 와닿지가 않았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무조건 무식하게 외웠어요. 이유도 없이. 그러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겠니? 없지. 예전에 야 풀가동해 할 때 내가 풀가동을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는 거여서 왜 웃어? 하나 틀릴 수도 있지. 이거 지금 이해 못할 애들 있다 지금? 영어 공부하자. 아직도 못했어. P가 아니라 F야. 뭐 틀릴 수도 있고 무슨 의미만 전달되면 되지 뭐. 자, 다른 과목에 대해서 비하 발언하면 안 되지. 수업하십시다. 전자껍질, 주양자수라고 전자가 있는 곳을 주양자수, 전자껍질. 그런데 어떤 전자는 여기에 있고 어떤 전자는 여기에 있고 어떤 전자는 여기에 있대. 그러면 왜 이 전자는 여기 있고 여기 있느냐? 라면 바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에 따라서 다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전자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이쪽 원자에서 멀리 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에너지량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전자는 원자핵에서 멀리 가 있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전자는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적은 것이야. 그래서 적은 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원자핵 쪽에 가깝더랍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고 그 중간에 어설프게 존재할 수는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기준이 되는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해서 같은 의미로 쓰여요. 전자껍질, 주양자수, 에너지 준위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서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자, 1번에서는 전자껍질 있죠. 밑줄 특정한 에너지 준위 그다음에 원운동 그다음에 2번에 주양자수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거기서 전자껍질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원자에서 가장 첫 번째 껍질을 N1번 껍질, 첫 번째 껍질. 그럼 여기를 N1이라고 불렀고, 여기를 N2번째 껍질, 여기를 N3번째 껍질, 여기를 N4번째 껍질이라고 했대요. 그러다가 막 있다가 마지막 껍질, 얘가 첫 번째 껍질. 그러다가
쭉 가서 마지막 껍질. 마지막 껍질을 뭐라고 불렀냐면 혹시 무한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무한대. 뭐 극한 배울 때 무한대를 배우게 될 텐데 N 무한대 팔자 눕혀놓은 거 있지? 이게 마지막 껍질을 이렇게 무한대 껍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라는 말 다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전자 얻으면 음이온, 전자 잃으면 양이온 말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 전자를 얻었다의 개념은 외부의 전자가 무한대 껍질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 쓰는 거고 전자를 잃었다라는 말의 뜻은 전자가 무한대 껍질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하면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순서별로 이렇게 잡아줬다라고 봐주시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걸 그러다 보니까 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대. 그래서 두 번째 껍질, N 세 번째 껍질, N 네 번째 껍질 있으면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 그 다음에 N 두 번째 껍질을 L 껍질,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을 M 껍질,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을 N 껍질. 그냥 알파벳 순서상 K, L, M, N 이라서 K를 시작해서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에서 1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건 고유명사 같은 거니까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 이걸 다 이해하고 출발하는 얘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는가 반면에 일단 이렇게 하기로 하자 영어 단어 외울 때 외어가 아니라 일단 그 단어 뜻을 외운 다음에 그 단어를 외운 걸 갖고 지문을 독해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단어가 꼭 그 뜻으로 다 쓰이지는 않지 않니? 약간 똑같은 단어가 약간 다른 뜻으로 쓰이면서 문맥상에 부드럽게 바꾸면 되잖아. 하지만 단어의 키워드만 잡고 이걸 직역이라고 하지. 문법 따지지 마. 이 뜻. 그럼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놓지 않니? 지금 이런 거야. 외워놓은 게 좀 있어 놓으면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는 것이 있어야 직역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문제를 풀 때마다 얘가 이렇게 되네 저렇게 되네 그것은 직역한 거를 의역을 하면 되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저는 외우는 거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 외우는 거 못하면 사람이야? 짐승도 외워. 아무 데나 싸면 두들겨 맞아. 그럼 지도 여기다 싸면 두들겨 맞는다라고 외운 거지. 그럼 저기다 싸면 안 맞아. 너무 미안해. 짐승 비유를 해서. 뭔가 습득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하고 외우는 거냐, 외워놓고 이해를 할 거냐. 결국엔 이해와 암기는 두 개의 칼 같은, 누가 더 우위고 누가 우위는 아니야. 외우고 이해할 건지, 이해한 다음에 외울 건지. 결국엔 이해와 암기는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약속이니까 지켜주셔야 돼요. 자, 3번을 봅시다. 전자 에너지 준위 밑줄. 전자 껍질에 가지는 에너지. 전자 껍질의 주양 동그라미 커질수록 밑줄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기침한 거야. 거친 남자의 기침이지.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자, 한번 끊고 다시 가도록 할게요.